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023년 5월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1제곱미터당 평균 분양 가격은 498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77%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은 855만 원에서 941만 4천 원으로 수도권은 606만 6천 원에서 673만 7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방 분양가 상승도 두드러졌는데 지방 지역 분양가는 작년 5월 353만 원에서 지난달 397만 8천 원으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국토연구원의 2023년 5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주택과 토지를 합한 전국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 기준 100.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97.4 대비 2.8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수도권은 전달보다 4포인트 오른 102.1포인트, 비수도권은 1.4포인트 오른 98.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 12일까지 계약된 수도권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40.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하반기 45.2% 대비 소폭 줄어든 수치입니다. 반면 연립 다세대 월세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37.6%, 하반기 41%에 이어 올해 상반기 46.2%로 상승했고 특히 서울 구로, 금천, 중구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파주, 인천 동구 등지에서는 올해 상반기 연립 다세대 월세 거래 비중이 직전 반기 대비 10%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은입니다. 글로벌 금리 안정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겹쳐지면서 전국의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가 1년 만에 1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소비 심리 지수는 지난해 6월 100.2포인트를 기록한 이후로 꾸준히 하락을 했었는데요. 최근 상승으로 바뀐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도권이 한 달 사이에 4포인트가량 오르면서 시장의 소비 심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부동산계 스마트맨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어떤 지역들 소개해 주실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부동산의 소비 심리 지수가 상승되고 그리고 또한 부동산 시장에서의 신축 공급에 대한 위축이 또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개발될 수 있는 필요한 그런 자재들에 대한 가격 상승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그런 상승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다 보니 새롭게 분양되는 분양 이런 시장에 있어서의 아파트 가격과 그리고 일반 재개발이라든가 또는 새롭게 집을 신축으로서 매수하고자 했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한 부담분들이 앞으로는 증가가 되게 될 것이고요. 또 건설 경기에 대한 우려들도 같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향후 이제 뭐 내년이나 내후년 2, 3년 정도 후에는 또 한 번 신축에 대한 공급 위축으로 오히려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또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됐었을 때 과연
신축에 가장 많이 희소하고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들을 위주로 지금 먼저 2년, 3년 정도 먼저 움직인다면 굉장히 충분한 그런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고려한 투자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서울 지역은요, 웬만한 지역들 이제 개발이 돼가면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바라보고 있는 지역들, 이미 뭐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이 나와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 대비 마진율이라든가 기대 수익률을 굉장히 작게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개발 단계가 이루어지는 초창기 투자처로서 좀 입지를 선점하신다면 결국은 노후되어 있는 지역들의 슬럼화는 개발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렇게 해서 조합원의 지휘권을 받아볼 수 있는 투자법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실질적으로 서울권에서 인기 있는 지역들은 프리미엄 자체가 6억에서 10억 가까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을 높게 올릴 수 있는 지역들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재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들 중에서 정말 신축이 주변에 굉장히 협소하고 없고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한 지역 두 곳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량진동과 그리고 자양동 함께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축 개발을 선점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오늘 정보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대근 대표님의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의 첫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1호선과 9호선 노량진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노량진동이 핫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그나마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중심 지역들, 한강변을 끼고 있는 중심 지역들 중에서 이미 뭐 용산이라든가 강남권 라인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투자하기가 마땅치 않은 이런 상황들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그리고 앞으로 이곳이 그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서울 3도심 중에 한 곳으로서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는 지역들인데 그 사이에 바로 위치하고 있는 동작구,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서울 중심권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쪽으로는 강남 3구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여의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한강 이북 지역으로는 도심 지역과 용산 지역들이 같이 함께 혼재되면서 대형 업무타운들을 사이에 끼고 있는 교집합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들이 같이 함께 갖춰지면서 대형 업무시설까지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이 가장 집값의 상승률이라든가 또는 땅값이라든가 이런 입지적인 가치가 형성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미 9호선 한강변 라인으로 흑석동이라든가 이런 동작 라인들은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노량진 같은 경우가 영등포 뉴타운보다도 늦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량진은 정말 입지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아직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곳이 약 만여 세대 정도가 노량진 뉴타운으로 조성이 됐었을 때의 그 파급력은 어느 지역에 못지않게 여의도라든가 용산, 강남에 못지않게 높은 상승폭들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림픽대로라든가 강변북로를 이용하기에 편리하고요. 그리고 1호선과 9호선, 7호선, 거기에 신안산선까지도 대중교통편으로서 지금 현재 만나보실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노량진동의 입지 정말 훌륭하게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노량진동과 대방동 인근 지역들을 가보시면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이미 이주가 완료가 되고 철거가 되고 있는 곳들도 그렇지만 그 인근 지역들도 벌써 굉장히 노후되어 있거나 차량 통제라든가 또는 주차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그 대형 시설 그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주민들에 대한 불편함도 굉장히 가속화되어 있고 그리고 다가구라든가 단독들에 대한 그런 밀집도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저밀도 밀집 주택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재개발될 수 있는 그런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사진상으로 보여드린 지역이 바로 이곳이고요. 노량진동 바로 노량진역에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이 라인입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노량진 뉴타운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들이죠. 바로 인근에 도로 하나 차이로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 역시 입지적인 장점과 재개발이 추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요, 예전 뉴타운 사업의 그런 일환으로서 개발을 지금 현재는 대형 그 지역들을 묶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재개발 사업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또는 이런 모아타운 사업 또는 신속통합 기획이라든가 이런 수시로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지 않고 수시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올해 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 재개발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여기가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1구역부터 해서 이제 7구역, 8구역까지 지금 7구역까지 지금 조성되어 있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미 단계는 많이 사업 시행 인가까지 다 완료가 됐고 관리 처분이라든가 이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프리미엄이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고 투자 금액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곳은 가장 순서가 늦기는 하나 1구역과 3구역이 가장 높은 그런 가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단 하나죠. 바로 역세권과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타 지역에 비해서 이미 단계조차도 사업 시행 인가, 지금 1구역과 3구역만 보시더라도 사업 시행 인가가 이번에 났고요. 3구역은 현재 간평 진행을 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프리미엄이 가장 높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에서는 입지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역세권의 인근에 위치한 곳들을 가장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 지역 역시 1구역과 3구역 못지않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추후에 개발됐었을 때 그런 세 차익이라든가 가치 형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의 인근 재개발 뉴타운 사업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들, 서울시의 모든 장위 뉴타운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인근 지역 왕십리라든가 지역들을 분석해 보시면은 뉴타운 사업지 인근 주변에 대한 지가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주 수요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주인들을 제외한 임차인이라든가 또는 다른 그런 거주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주변 지역으로 다시 한번 뻗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재개발이 이루어졌었을 때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수보다 멸실되는 주택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소수의 그런 입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분양을 받는 세대를 제외하고는 그 이외의 지역으로 또 인구 이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주 수요가 큰 수혜로 또 받아볼 수 있는,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또 임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서부 경전철 사업으로 인해서 서부선 장승배기 역에 지금 경전철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광역철도죠. 그리고 9호선과 1호선 서부선 노량진 역으로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중역세권으로 이곳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뜻이고요. 자, 4년 이내에 신축된 아파트가 없습니다. 이곳 실질적으로 아크로라든가 또는 롯데캐슬을 제외하면 신축 아파트가 전무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파트가 조성이 되는 뉴타운 사업지로 조성이 됐었을 때 그 프리미엄 가치가 지금 현재 시세로는 흑석동 예전에는 20억까지도 올라갔었었죠. 지금 15억, 1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곳 같은 경우에도 추후 그런 가치들을 봤었을 때 투자 금액 대비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그 감정에 따라서 권리 프리미엄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노량진 뉴타운 이후 추가 진행될 노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투자처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서부선의 추가 확정 노선들입니다. 지금 현재 노량진역과 장승배기역이 추가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신촌과 마포를 관통하는 라인으로 서대문구를 관통하는 라인으로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곳 경전철 사업으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서울시 남부 라인의 가로로 이제 조성되어 있는 7호선과 9호선이었다면 서부 경전철로 인해서 5호선이라든가 1호선, 2호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노선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노량진역과 장승배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역세권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용산국제업무지구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파급력이 큰 지역이라고 하면은 용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한강 하나 차이로 노량진동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곳 용산에 앞으로 새롭게 신도시로 조성될 수 있는 업무타운과 주거지 정말 큰 파급력, 앞으로는 강남보다도 더욱더 서울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후되어 있는 지역들 서계동이라든가 청파동, 원효로 라인들 인근의 재개발 사업들 같이 함께 노량진동과 함께 더불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매매 금액을 보시면 이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 금액이 2억 원대로 내가 노량진동에 투자를 하는데 한강하고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또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저밀도 주택, 밀집 지역.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굉장히 개발이 돼야 되는 꼭 필요한 이런 지역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곳인데 투자 금액은 약 2억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 보십니다. 실질적으로 전세 시세가 요즘 많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세를 가장 보수적으로 2억 5천 정도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2억 정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한 것이고요. 투룸 기준으로 4억 6천에서 4억 8천만 원 매매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월세가 요즘 빌라는 또 강세죠. 그래서 월세를 놓으시면 약 12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투자 금액은 대출 금액 2억 3천 정도 예상을 하신다면 약 2억 원 정도. 갭 투자 비용과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만 원 중에서 이자 비용이 한 7, 8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더라도 남는 그런 금액들이 형성될 수 있죠. 그래서 요즘은 월세 투자로 빌라도 투자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이제 받아볼 수 있는 또 전세보다 월세가 더 잘 맞춰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중간에 또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가 분명히 또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또 전세로 전환을 시켜서 실투자 금액을 1억대까지 낮춰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 투자 형식으로 신축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재개발 사업지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길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노량진 뉴타운 조성 이후에는 인프라가 확연히 달라지겠죠. 약 만여 세대 정도가 들어가는 뉴타운 사업지이기 때문에 한 4년 정도, 5년 정도 지난 이후에는 이곳에 모든 그런 그 거주에 관련된 인프라들이 잘 구성이 될 것이다. 뭐 교통뿐만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교통편에서는 서부선이 개설이 되면서 단순 서부선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부선에 연결되어 있는 라인들이 2호선과 1호선, 9호선, 7호선 모든 3호선까지 노선들이 같이 함께 교차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망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강 이북 지역에는 용산국제업무단지가 조성될 수 있고 또 용산은 노량진동과 마찬가지로 저밀도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재개발이 같이 함께 빠르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성 사업들에 대한 수혜도 같이 함께 전망할 수 있는 지역 노량진동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 동작구 노량진동이었습니다.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사진으로 좀 짚어주셨고요. 노량진 뉴타운 개발 소식까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박대근 대표님의 두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2호선 구의역 역세권에 위치한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용성 광입니다.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북쪽 지역에서 마포구, 용산구, 광진구 이곳 지역들 굉장히 핫한 이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자, 성동구의 그 전략 정비구역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양동에는 그에 못지않는 규모로서 자양 4동 라인들, 뭐 7구역 라인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으로 포스트 자양 4구역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보면 바로 이곳이다. 자양 1동과 2동 라인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실질적으로 이제 한강변에서 이렇게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노량진동 이런 지역들도 있지만 많이 없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요. 그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고 또 앞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먼저 움직였었던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벤치마킹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자양 4구역과 비슷한 지금 단계를 거쳐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곳 2구역에서 개발돼서 추후에 아파트가 조성이 됐었을 때도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건대 입구역과 구의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2호선과 7호선이 같이 함께 교차되어 있습니다. 또 학교, 대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곳들은 임차 걱정이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실률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건국대학교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투룸 기준으로 전세 같은 경우에는 뭐 3억에서 3억 5천 정도의 사이가 신축은 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투자 금액이 굉장히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이곳 재개발 사업지 추천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어린이 대공원이라든가 서울숲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변 인근 뚝섬 한강 공원들을 같이 함께 교차해서 숲세권의 그런 프리미엄들을 같이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광진구는 또 교통편이 굉장히 좋습니다. 동부간선도로를 필두로 해서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대로, 또 동쪽으로 조금만 이동하시면은 포천간 고속도로를 암사동 라인에서 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대형 교통망들이 잘 갖춰져 있고 차량 이용이라든가 또는 지하철 이용이 굉장히 용이한 지역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강남권에서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있는 청담동과 압구정 라인들이 재건축을 또 바라보고 있고, 또 아래쪽으로는 잠실동 라인들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죠. 실질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물건들이 제약됐다는 것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곳이 가장 가격들이 높게 올라갈 수 있는 투자라든가 투기의 위험성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묶여있는 라인들인데 이곳에 정말 입지적인 모습에서 일단 1등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입지에 버금가는 지역으로 자양동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성수동의 카페거리와 그리고 건대 입구역 라인의 화양동과 건대 입구역 라인이 모두 상업지, 유동인구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들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밀집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상권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그런 코로나의 그 끝나는 엔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집에서 좀 계속 뭐 이런 그 이동을 하지 않던 그런 생활 습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외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들이 대표적인 곳들 중에서도 건대랑 성수동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뭐 건대 쪽에는 스타시티라든가 복합 쇼핑몰들이 위치하고 있고 또 대학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종대라든가 또는 건대 입구 라인에서 20, 30대가 주요 타깃층으로 확장되고 있는 그런 대기업 상권과 이곳 그 대학가 먹자골목 상권 같이 함께 공존되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재적인 호재는 2호선 이제 회선하는 노선이죠. 그 중에서도 지상철들이 2호선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수동이라든가 이곳 뚝섬역 라인, 건대 입구역 이곳 라인들은 지상철 실질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지하로 공간을 구성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이런 개발 계획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복합적인 도심권의 개발들을 위해서는 이런 지하철들의 지하가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큰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구의역에는요, 이곳
KT 부지 라인에 지금 재정비 촉진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KT 부지 자리에 앞으로 복합 행정 업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 청사가 가점께 들어서고 업무 시설과 주거를 아우를 수 있는 복합 타운들이 30층 규모로 조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서울 터미널도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서 남부 터미널 못지않게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4년 내년에 이제 착공을 예정하고 있고요. 약 40층 규모로 개발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레이트 한강 르네상스 버전 2죠. 지금 현재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를 했고요.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와 뚝섬 한강공원을 잇는 곤도라 또는 광진구에도 이런 한강 주변의 개발 사업들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자양동은 모아타운으로 추진이 굉장히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블록 단위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사업이 아닌 소규모의 사업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언론에서도 많은 기대감들을 모으고 이런 핵심 이슈들이 같이 함께 잡아지는 곳이 자양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1구역 모아타운으로 지금 현재 이동 내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지금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1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고요. 자, 4억 6천에서 4억 7천만 원의 매매 금액에서 전세 금액은 2억 6천에서 2억 7천만 원, 지금 3억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접 임장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임장을 해보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한 7, 8천 정도까지도 낮춰질 수 있다. 월세 시에는 90에서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실투자 금액은 2억 3천 정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광진구 자양동까지 지역 소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박대근 대표님의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함께 1주택자의 갈아타기 매수 전략을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박대근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박대근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5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3.5%인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했습니다. 세 차례 연속 동결해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56%로 전달 대비 0.1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5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는 86.8로 전월 대비 5.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수 자체는 상승 추세로 전환됐지만 보합세는 넘지 못한 것으로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 문자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겠죠.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핸섬가이 전영준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지역들 두 지역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도 이제 두 곳을 준비해봤는데요. 이제 오늘 준비한 지역은 아주 개발 가능성이 아주 높은 한강변으로 가보실 텐데요. 첫 번째 지역은 이제 마포구 합정동으로 가보실 거고요. 두 번째 지역은 용산구 원효로 사가로 가실 텐데요. 이 두 지역은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 두 곳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지역들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시죠. 전영준 이사님의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2호선과 6호선 이용할 수 있는 합정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5억 3,500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의 첫 번째 지역 합정역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첫 번째 이제 만나보실 지역은 바로 이제 합정역에서 도보 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넓은 투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합정역 하면 바로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가는 아주 더블 역세권에다가 또한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지하철 2호선, 6호선이 지나가면 아주 지하철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지하철뿐만 아니라 합정동은 바로 이제 대중교통이 아주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인근에 있는 뭐 강화문이나 시청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여의도나 뭐 이런 김포공항도 아주 편리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교통의 뭐 여충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서울뿐만 아니라 바로 강력버스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파주나 뭐 송도, 인천공항까지도 출퇴근이 가능한 아주 교통의 요충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합정동 하면 이런 교통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생활의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유입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20, 30대는 물론이고 30, 40대까지 유입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최고의 이제 강자로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 중에서도 이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기 때문에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교통뿐만 아니라 바로 생활의 인프라까지도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바로 이런 망리단길이나 뭐 이제 뭐 망원시장이나 월드컵 시장 이런 생활의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또한 이제 문화시설까지도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이 꾸준하게 유입되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문화시설이 바로 합정동은 바로 인근에 이제 뭐 출판거리나 디자인거리, 젊음의 거리 이런 문화의 거리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쾌적한 공원까지도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합정동 하면 바로 이제 업무타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업무타운이 심리적으로 개발되는 지역이 바로 상암동 DMC 미디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상암동 DMC 미디어타운이 바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입주를 하고 있으면서 또한 이제 망원동과 합정동 공덕으로 이어지는 오피스타운도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젊은 직장인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합정동은 이제 집주 근접 지역, 바로 직장과 주거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합정동의 업무타운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 지역의 뭐 여의도 국제 업무타운이나 또한 바로 인근에 이제 마곡 첨단 산업단지가 계속해서 이런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고의 강자로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합정동 하면 바로 이런 역세권과 바로 한강이 길게 끼고 있는 지역 특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마지막 남은 아주 저평가된 개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최고의 입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한강변에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포구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망원공원부터 망원시장도 있고요. 한강변까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대학교부터 직장들 또 여러 가지 공원들까지 전 연령층을 품을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은데요. 개발 호재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합정동 하면 이제 뭐 다양한 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역 역세권 개발하고 또한 한강변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합정 역세권 개발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역 주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합정역 주변에 이제 다양한 주상복합이나 업무타운이 지금 개발될 예정인데요. 그만큼 앞으로 서울시에서 바로 역세권 개발을 계속해서 권장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역세권 개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만큼 합정역은 바로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개발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한강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이제 한강변 개발을 용적률 800% 상향 조주를 해서 개발한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지를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지를 용적률 800% 상향 조정해서 개발하면 바로 50층에서 70층까지도 이제 가능한 건축을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합정동은 바로 한강변하고 역세권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건설회사들이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바로 합정동은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마지막 아주 저평가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대형 개발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지역이 바로 가로주택 개발이나 모아주택 개발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합정동도 모아주택도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고 또한 가로주택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면서 이러한 많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바로 이런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바로 이런 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합정동은 바로 마포구와 서울시에서 빠르게 개발 사업을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한강변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만큼 합정동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합정동이라고 한다면 한강변 개발부터 모아타운까지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도 앞두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시세를 좀 알아볼까 싶습니다. 시세는 지금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요? 네,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룸 이제 매매가 정리해 보고 있는데요. 본 이제 다세주택은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 매매가는 이제 5억 3,500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정도까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 예상 시 바로 이제 뭐 한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정도 예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바로 1억 8,500만 원부터 2억 5천까지 바로 이제 실투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툴은 1억 8,500만 원으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 넓은 투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월세로 전환 시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대출 약
약 한 3억 2천만 원 정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바로 1억 8,500만 원으로 매월 150만 원씩 이제 연금처럼 월세도 받으면서 또한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룸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합정동에 위치한 넓은 투룸 예상되는 시세까지 알아봤는데요. 투자 전략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세 가지로 한번 세워볼까요? 네, 합정동 하면 바로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업무타운, 집주 건접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제 공덕 오피스타운이나 뭐 상암동 DMC 미디어타운, 이제 여의도 국제업무타운 이런 업무타운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젊은 20, 30대는 물론이고 30, 40대까지 유입되면서 꾸준한 부동산 시장에서 최고의 강자로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합정동 하면 바로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합정동 하면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지역 특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 바로 합정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서울의 마지막 남은 아주 저평가된 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는 재개발 예상 지역 마포구 합정동까지 이렇게 투자 포인트 세워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전영준 이사님의 두 번째 지역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 압력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6억 9천만 원에서 7억 2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효창공원 압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이번에 만나보실 적은 이제 용산구 중에서도 바로 원효로 4가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넓은 투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원효로 4가 하면 바로 용산역에서 한 5분에서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지하철 초역세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원효로 4가는 용산구 중에서도 바로 이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용산구 하면 이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업무타운 밀집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바로 이제 이런 대기업 본사들이 용산구로 쏙쏙 입주하면서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또한 이제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산구 하면 바로 용산역과 서울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도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서울은 전국적으로 용산구는 전국적으로 바로 일일 생활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만큼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또한 서울역과 용산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체 대한민국의 일일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교통의 요충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용산구 하면 이런 교통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또한 많은 녹지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으로 사거나 바로 인근에 한강공원이 바로 접해 있으며 또한 바로 인근에 이제 효창공원이나 또한 바로 용산 가족공원과 이제 남산공원으로 이어지는 이런 쾌적한 공원이 접해 있기 때문에 아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용산구 하면 또 이제 이런 많은 주거 개발로 인하여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젊은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용산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활의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이제 원으로 사과하면 바로 인근의 용문시장이나 또한 용산역에 대기업 마트나 백화점이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의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는 지도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용산구 하면 이제 바로 이제 업무타운이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직장과 주거와 건접한 집주 건접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젊은 직장인이 새롭게 유입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젊은 20, 30대는 물론이고 30대가 유입되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용산구는 부동산 시장의 최고의 입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용산구 원효로 4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중심이기 때문에 서울 어디든 접근이 용이하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개발 호재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개발 호재들 앞두고 있을까요? 네, 용산구 하면 이제 용산구 전체가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뭐 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구 하면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개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 캠퍼킴 부지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캠퍼킴 개발에 위한 초고층 타운이 들어설 계획인데 이런 주상 복합 초고층 타운이 들어서면서 용산구의 최고 랜드마크로 들어설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구로 이전하면서 그만큼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효창동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또한 뭐 이태원과 한남동으로 이어지는 유타운 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원효로 4가에서 뭐 한남동으로 이어지는 바로 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산구는 전체가 이제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유타운 사업과 뭐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큰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용산구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국제업무지구 개발하면 바로 이 지역 원효로 4가부터 시작해서 바로 용산 기지장 으로 이어지는 또한 용산 전자상가로 이어지는 용산구의 최고의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 업무타운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용산구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용산구 하면 이제 그동안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개발이 늦어진 이유가 바로 철길 때문에 그런데요. 바로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이런 철길이 용산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그만큼 개발이 늦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철길이 지하 개발 사업이 서울시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철길이 지하로 들어가면 용산구는 새로운 신주거지로 개발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용산구는 이 철길 때문에 개발 사업이 늦어지는데 앞으로 이 철길이 지하로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용산구 하면 이제 최근에 전체적으로 이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가로주택 개발 사업이나 또한 유타운 사업이나 또한 이런 많은 국제 업무지구 개발 사업이나 또한 용산역에서 뭐 서울역까지 이런 지화 개발 사업, 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앞으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산구 중에서도 바로 원효로 4가는 바로 한강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원효로 4가 이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원효로 4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강변 개발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교통이 더 개발될 수 있다는 점, 신분당선 개발 호재까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세도 알아봐야겠죠. 지금 현재 원효로 4가 주변의 시세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바로 이제 한강변 바로 인접해 있는 원효로 4가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룸 매매가 분석해 보겠는데요. 총 매매가는 6억 9천만 원에서 7억 2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시 약 한 2억 4천만 원에서 2억 5천 6백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바로 실투자금 4억 5천만 원에서 4억 한 6천만 원 정도로 바로 원효로 4가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룸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원효로 4가는 최근에 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월세로 전환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대출 약 한 3억 6천만 원 정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바로 3억으로 매월 월세도 끊어지면서 또한 이런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 원효로 4가의 넓은 투룸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용산구 원효로 4가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전영준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전영준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하신 점 있다라고 하신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